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검사 수의 영향으로 5천 명대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는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에도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64명.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서 그제보다 확진자가 900명 정도 적지만 일주일 전보단 6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자정까지 나온 추가 확진자를 더하면 오늘 신규 확진자는 5,000명대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 하루 38명이 늘어 현재까지 894명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섰고 서울과 인천은 90%를 넘어 사실상 병상에 여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우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신 추가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줄였고 18살 이상 성인은 오늘부터 3차 접종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계도 기간을 거친 백신 접종 증명, 이른바 방역 패스 제도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식당이나 카페, 학원과 독서실 등에 갈 땐 접종 완료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유전자 증폭 검사, 이른바 PCR 검사의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손으로 쓰는 명부는 허용하지 않고 전자 출입 명부를 사용하거나 전화 통화로 출입을 등록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손님과 업주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자영업자 사이에선 난감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이라 저희도 지난 월요일부터 해봤는데 손님들 그거 백신 접종 확인하랴, 주문 받으랴 너무너무 복잡하고 모르는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 특단의 조치를 예고한 방역당국은 종교시설 등에서도 백신 접종 증명을 확대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러시아가 조만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회의에 참석한 외교 수장들은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G7 외교 개발 장관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What we've seen this weekend is a united front from the G7 that there would be massive consequences if there were to be a Russian incursion into Ukraine, which would carry severe costs. And we are very aligned. 최근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앞서 미국 정보당국은 이르면 내년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G7은 러시아가 군사활동 투명성에 관련한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의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I do not think Russia wants to face severe economic consequences. G7은 중국에 대한 견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대외 협력 프로젝트인 1대1로를 겨냥해 중국의 강압적 경제 정책을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G7 국가들이 투자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도 회의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G7 외교 장관들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자제하고 외교 절차에 참여하기를 재차 요구한다는 경고에 나섰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정책을 계속 지지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북한의 인권을 존중하고 납치자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을 순회하며 진보 보수가 아닌 후보 경쟁력을 부각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경제를 움직이게 한 건 성과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아내 김혜경 씨와 함께 경북 예천과 김천의 재래시장을 잇따라 찾은 이재명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은 자신의 고향이자 언젠가는 묻힐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출신이니 지지해달라는 게 아니라 영호남, 여야 같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실적과 성과로 검증된 실력 있는 후보를 지지해 더 나은 삶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나하고 같은 색깔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내 삶을 바꿔줄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탄광이 밀집했던 문경 지역을 찾아선 탄소 중립 시대 신재생 에너지로 짓는 햇빛 농사, 바람 농사가 소득원이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기념탑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기반 확보 노력을 평가하며 연일 지역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꼭 그분을 기린다기보다는 어쨌든 그와 같은 대대적인 산업 대전환을 만들어냈던 것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날 전두환 씨에 대해 경제를 움직일 수 있게 한 건 성과라고 한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학살자 재평가는 선거 전략일 수 없다며 국민의힘 후보가 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고, 국민의힘도 전두환 바닥 비석을 밟았던 이 후보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전 씨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자라고 전제하면서도 있는 사실도 부인하는 건 흑백 논리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중도층 확장을 위해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강원 일정 중 윤 후보가 20여 분 만에 간담회 자리를 뜨자 일부 참석자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 직속 별동대 조직인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지난달 윤 후보 캠프에 합류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선대위와 다른 별도 조직으로 당적이 없는 중도와 혼합, 합리적 진보까지 모두 끌어안기 위한 조직이라는 설명입니다. 직접 참여하기를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다 담아서 우리가 다양한 국민들의 수요를 그 바람을 다 반영해서 윤 후보는 위원회를 통해 국민의힘도 실용주의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당장엔 정권 교체 여론과 후보 지지율 사이 틈을 줄이는 게 시급한 과제임을 김한길 위원장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보다 후보의 지지도가 많이 미치지 못하는데 그 간극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원 지역 번영 회장들과 간담회에서 윤 후보가 20여 분 만에 자리를 떠나자 일부 참석자들이 사진 찍으러 왔냐고 항의한 것을 두고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간담회 요청을 뿌리친 채 자리를 떠난 건 강원도의 외손이 해서는 안 될 불통 정치다며 강원도민과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최 측과 약속한 대로 20분간 행사 일정을 소화한 것이라며 기념사진만 찍었다는 식의 민주당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오늘 아침 맹추위가 들이닥쳤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은 일제히 영하 5도 이하까지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도 영하 5.8도로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파주의보는 전날보다 10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지거나 영하 3도 이하일 때 내려지곤 하는데요.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바람이 먼지를 밀어내면서 지금 서울은 깨끗한 하늘을 되찾았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쾌청하게 드러나겠고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제주는 오후까지 비나 눈이 조금 올 수 있겠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 서울 3도, 대전 5도, 대구 6도, 부산 8도 안팎으로 낮에도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다가 주말쯤 다시 추위가 몰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